전쟁이 제도화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네. 미국은 남북전쟁. 남북전쟁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았어요? 11월이라고 그래, 11월. 시민전쟁이라는 거야, 시민전쟁. 시민끼리의 전쟁, 시민끼리의 전쟁. 내전이라는 거야, 내전. 11월. 그 내전은 되게 중요해요. 내전을 통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이 이겼죠? 북이 승리했어요. 다시 말해서, 연합을 주장하는 거죠. 중앙집권의 약화를 주장하는. 연합파가 패배하고 연방파가 승리했죠. 연방파가 승리했다. 그래서 두 세력이 싸우면서 해서 어느 한쪽이 흡수되면서 통일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1호의 내전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 한국은 내전이 뭐예요? 1950년 전쟁이죠. 1950년 전쟁. 어느 나라든 간에 내전을 한번 거쳐요. 내전 된 다음에 나라가 통합이 돼요. 나라가 통합이 돼. 다수파가 이겨가지고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50년 전쟁도 마치 그 삼국시대처럼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다가 통일신라한테 됐는데 1950년 우리 전쟁도 사실은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어느 한쪽이 이겼으면 나라가 통합됐어요. 그죠? 사회주의로 통합되든 간에 자본주의로 통합되든 간에. 미국은 이러한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통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극이에요, 비극. 아직까지 분단된 이유는 바로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개입 안 했으면은 뭐 북한이 남한을 통일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나라가 통합돼서 민족이 통합돼서 더 이상 민족 간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 하나의 통일 국가가 형성돼. 이걸 내전 11월 모든 나라는 다 11월을 다 거쳐요.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단 상태에서 내전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지금 내전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의 내전에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 외세가 개입하면은 내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전이 계속 영원한 내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내전. 왜? 외세가 그 편가르기를 하니까. 어쨌든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이기면서 바로 통합이 됐는데 뭐가 통합됐어요? 북부가 이기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됐어.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노예제가 사라졌죠? 노예제 폐지. 그래서 노예제에 관한 논쟁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 북부의 공업 자본주의와 남부의 농업, 그죠? 목장, 그죠? 여기서 공업 자본주의가 승리했죠? 북부가 승리했다는 거야, 자본주의가. 그 중앙집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중앙집권을 하는 북부가 승리해서 중앙집권 국가가 된 거예요. 국가가 통합이 된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북부 위주로 통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통합했냐 보면 일단 계엄령을 때려버렸어요. 북부가 이겼죠. 계엄령을 때려서 남부를 지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엄령을 했냐? 남부가 북부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식민지. 자, 식민지가 되면 투표권이 사라지겠죠. 투표권이 없겠죠. 그래서 남부의 백인들은 투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못 뽑았어요. 간단히 말하면 북부 사람들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북부 공화당이 다수였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다 장악했죠. 장악하면서 25년 동안이나 독재를 하면서 북부 사람들이 원하는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국가 통합은 바로 이 남북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민전쟁으로 통합이 됐죠. 자본주의로. 그리고 자본주의가 엄청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발전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1900년대 돌아오면서 이 자본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미국 사회에서. 독점 자본, 여러 가지 독점 자본인데 철도, 그죠? 철도. 개인이
횡단 철도, 이런 철도, 개인이 우편, 통신 이런 걸 다 장악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노조 간의 대립,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의 기독교로 뭉쳐있던, 기독교로 단결했던, 미국 내에서 이제 계급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계급 대립. 그래서 기존의 미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을 극복해야 돼.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냐? 계급 타협으로. 노동자도 양보하고 자본가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양보했냐? 일단 노동자를 보호하자. 복지 시스템을 해주자. 그리고 독점을 제한하자. 이게 계급 타협이라. 이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미국의 계급 대립을 극복해서 새로운 미국, 새로운 통합, 그죠?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미국을 만들자. 이게 바로 신국민주의라는 거예요.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남북전쟁으로 미국이 통합돼서 자본주의를 해봤더니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과거에는 남북 대립, 노예제로 대립됐는데 이제는 계급 대립,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한다. 이 대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이게 신국민주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날까지 이 신국민주의, 계급타협의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 누구예요? 계급타협.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 여러분, 뉴딜이라는 말 들어봤죠? 뉴딜이 영어로 우리에게 무슨 말일까요? 뉴딜. 뉴는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딜은 거래. 새로운 거래예요. 무슨 거래? 계급 타협을 말하는 거예요. 계급 타협.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죠? 어떻게 주고받았어? 뭘 주고받았어? 노동자의 권리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는 자본가죠? 자본가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죠? 자본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러한 투자처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엄청난 강이죠.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본가들에겐 이런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면서 자본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해주는 대신에 야, 우리 국가가 니네 자본가한테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니네들 양보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줘. 그래서 바로 루즈벨트 때 이렇게 이게 루즈 정책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계급 타협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신국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급 타협. 대부분 이제 민주당은 계급 타협으로 가려고 그러죠. 민주당 계급 타협. 요즘 계급 타협이 장난이 아니죠. 김영훈 노동부장까지 하면서 계급 타협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런 애들은 계급 타협 안 하죠. 그죠? 자본가나 수구 이런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같은 게 집권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는 내전으로 갈 거예요. 이미 윤석열 때렸잖아요. 내전으로 간다.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일방적인 희생을 누가 그거를 참겠어요. 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오준희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민보 2016에 따르면 신국민주의는 허버트 크롤리가 이론화하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천 옮겼다. 크롤리는 부유한 교양계급이 주도하는 중앙정부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해밀턴주의와 개인적 자유 보장을 위해 작은 정부와 분권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퍼슨주의를 절충하려고 하였다. 크롤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신국민주의를 주창하였다. 그는 1915년에 쓴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1890년부터 192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진보 시대에서 시어도 루즈벨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우드로 윌슨 등 3명의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권리 및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주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와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보수적 민주주의 혹은 수구적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국의 계급 대립, 아까 지금 계급 분열, 계급 대립, 갈등이 엄청나요. 여러분, 미국에서 계급 대립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미국 노동운동의 비극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 우리 보고 가역하다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자, 미국은 지방자치하고 연방제잖아요. 그거 판사나 그 경찰도 얘네들은 다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에서 이런 거예요. 시장도 김씨, 시장도 경주 김씨, 시장이 경주 김씨예요. 그 돈 많은 부자가 당선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동생이 거기에 있는 그 기업이죠. 지방기업에 그래서 탄광이다. 그러면 탄광 사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사촌이 경찰서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 유지죠, 유지. 그리고 그 친척들이 판사야.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 민주주의니까 돈 많은 놈들이 다 해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죠? 파업을 하면 어떻게? 다 한통속이니까 어때요? 파업을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고 잡아가는 것도 노동자만 잡아가요. 노동자만 잡아간다.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방정부가 개입해요. 연방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경주 김씨 집안이 이런 제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폭도 경주 김씨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집안들이 다 해먹으니까. 다 정경차이 조폭도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개입을 하면 이 조폭들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거예요. 납치, 감금.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폭사시켜버려, 노동자들을. 항의하면은 잡아가가지고 다 같은 편이니까 지들이 다 판결하고 지들이 다 해서 잡아가거나 심지어 사형도 시켜요.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미국 노동운동의 비극에서 나오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지역의 토벌이죠? 지역 토벌. 지역의 토벌들. 우리, 미국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이런 지역의 토벌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노동자들하고 가만히 안 있겠죠. 노동자들도 무장하죠? 노동자들도 무장. 진짜 총격전이 일어나요. 폭탄도 던지고. 장난 아니야.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계급 타협, 그죠? 엘리트들, 부유한 교환계급, 엘리트들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 미국하고 유럽에서 뭐해? 부자들이 뭐라 그래? 부자들이. 야, 부자세. 우리 독일도 그러죠. 야, 부자세네. 우리 부자들이 돈 낼 테니까 세금 좀 많이 걷어. 그러니까 선언하죠. 부자세. 왜 그러겠어요? 부자가 세금을 안 내고 자기만 먹고 살려면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한국은 아직 그 정도의 부자들이 불안감을 못 갖고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100억이 되면 강남 아파트 가서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강남의 부자들이 겁을 먹겠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계급 대립이 생기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뭐 민주당 정도, 이재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인간들은 무슨 말이야? 능력대로 사는 거야. 억울하면 강남에 살아, 억울하면 파라군 가.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미국이 그 나라의 그 엄청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때? 계급 타협으로 가겠죠? 계급 타협. 3인주의는 아닌데, 3인주의까지도 안 가요. 그런데 수정자본주의예요. 그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야. 옛날에 민주노동당 진보적 민주주의였는데 점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측면이죠. 사회주의 대신에 점진적으로 하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했고, 바로 이러한 미국의 대혼란 시기에 바로 이런 사회 타협을 해서 미국의 수정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대통령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어도르 루즈벨트, 태프트, 윌슨 이런 세 사람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권리, 직접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시어도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진보당을 만들었어. 대통령 한번 해먹은 다음에 진보당을 만들어가지고 진보당 당수로 대선에 또 나갔다가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환경보호론자. 엄청난 미국의 국립공업을 이 사람이 만든 거. 그러면서도 미국의 국수주의, 지난번 했죠? 파나마 운하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팽창주의, 해군, 화이트 함대.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주장해 하면서 대함정을 많이 만든 다음에 함정을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우리는 평화야 이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특히 태평양을. 그죠? 팽창주의인데 평화로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골든 함대를 만드는 황금 함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어도르 루즈벨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계급 대립,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자본주의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사는 웃기죠. 그래서 미국에도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었고 미국에도 진보당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는데 이거는 우리 윤종옥 동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윤종옥 동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좀 늦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1901년 암살된 후 대통령이 오른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셔먼 독점 금지법을 제정하여 독점 기업을 규제하였다. 그는 노동자의 파업을 규제하면서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정하였으며 산림 개발을 금지하고 국립공원을 곳곳에 만들었다.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시어도르 루즈벨트 이후 제도화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8년 재선이 끝난 후 1912년 진보당을 창당하여 대선에 출마하여 제도개혁, 복지 확대, 고용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크롤리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선거 강령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내용으로 하는 신국민주의를 내걸었다. 그는 공화당 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룹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 신국민주의라는 단어를 즐겨 썼으며 1910년 신국민주의라는 연설을 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미국 상품을 팔기 위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강력한 팽창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정책은 이후 미국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독점들이 문제가 됐냐면은 철도. 이렇게 철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SRT하고 합쳤죠. 분할됐다가. 미국엔 어떻게 쓰냐면 호남선이 있었어. 호남선은 김 씨가 운영했단 말이야. 민간이니까. 그 다음에 경부선은 이 씨가 운영했어. 독자적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해서 김앤드 이 씨 회사. 통합회사를 하는 거예요. 통합회사. 이런 통합이 유행이 돼요. 그래서 이 전국적 범위의 독점 회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독점 회사. 그죠? 독점이 되면 뭐가 좋아요? 가격을 막 올려도 되죠. 경쟁이 없으니까. 내가 가격 올려도 지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국적기를 독점하잖아요. 국적기가. 한국 국적기는 옛날에 두 개로 이렇게 돼서 하나로 뭉쳐 독점이 됐는데, 그래서
올려도 돼, 올려도 돼. 왜냐면 한국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들 많죠. 언어 같은 게 안 되니까 나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국 비행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사인데 그게 하나로 됐잖아요. 독점. 그럼 가격을 막 올려버리는 거야. 노선도 보면은 줄여. 노선 한 달에 30번 가던 걸 한 달에 30번 가던 걸 20분으로 줄여. 무슨 말이에요? 콩나물 시루처럼 꽉꽉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공정거래위에서 징계 줬죠. 이 독점에서 항로를 줄였다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전 산업에 걸쳐서 독점이 일어납니다. 특히 석유, 장난 아니에요. 석유, 에너지. 예. 그러면서 이 독점들이 물가를 막 올리겠죠. 그 독점 금지법을 만들 독점을 규제해요.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독점 회사를 어떻게 해요? 분할해요, 분할. 쪼개버려, 강제로. 독점 회사를. 경쟁을 엄해한다 해서 독점 회사를 두 개를 쪼개. 지금 쿠팡 있죠, 쿠팡.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의 그 투자회사, 신용회사, 신용회사 있죠. 미국의 신용 주는 신용회사들이 보고서를 뭐라고 냈냐면, 한국에서 쿠팡하고 경쟁할 없다 이거야. 쿠팡하고 경쟁할 이 회사가 없기 때문에, 쿠팡한테 탈퇴하는 거는 잠깐이고, 결국은 다 쿠팡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쿠팡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쿠팡이 여러분, 우리 창정지 없네. 있으면 더 좋은데. 자, 네이버, 쿠팡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는 중개만 하는 거야. 중개만. 자기가 그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중개만 하는 거예요. 네이버나 이런 데는 우리 보통 인터넷 쇼핑이 다 그렇잖아요. 중개만 하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게 아니라 물건을 사. 자기가 물건을 대량으로 사. 대량으로 사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량상에 싸겠죠. 쿠팡, 요번에 제가 쿠팡 탈팡했는데 똑같은 물건이 그래서 지마켓 사는데 지마켓이 더 비싸요. 쿠팡이 훨씬 싸. 그 새벽 배송도 있고. 아마 나도 어쩌면 다시 쿠팡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우리 윤정옥 동지네 우리 동지들 어때? 쿠팡 탈팡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용 안 합니다, 원래. 원래 그래. 우리 형도 나가려다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냐면, 미국 같았으면 쿠팡 쪼개기 한다고 난리 났을 거야. 독점이니까. 그래서 쪼갠다는 거야, 이렇게 쪼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미국에서 항상 쪼개려고 지금 심사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쪼개버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독점 금지법인데 이 시대에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다 우리가 시오도르도 다 말한 거죠. 이러면서, 수정자본주의가 됐다는 거죠. 루즈벨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야. 유럽하고 똑같아. 오늘날 유럽 애들이 뭐예요? 오늘날 유럽 애들이, 내부는 3인주의죠. 복지국가잖아요. 그렇죠? 지네 국민들한테는 3인주의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자유도 잘하죠. 근데 외부는 제국주의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이게 유럽 3인주의의 한계잖아요. 내부에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서 3인주의적으로 형태지만 대외적으로는 팽창주의, 제국주의라면서 식민지를 획득하잖아요. 바로 미국에서 이런 거를 도입한 사람이 아까 말한 루즈벨트라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부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를 취하면서 노동자의 인권도 개선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파나마 운하를 해서 파나마 운하를 지배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함대를 만들어가지고 대양 함대를 만들어서 지배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 대내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 대외적으로는 이 제국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박헌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1900년대 이후 미국식 삶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크롤리는 1909년 저서 미국식 삶의 약속을 통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민주주의 안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존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헐리우드 영화가 등장하였는데 헐리우드 영화는 미국식 생활 방식과 아메리칸 드림을 미화하였다. 그 내용은 이민자들이 전문직으로 성공하여 자동차와 집을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내국적 시민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 미국의 아까 말한 시민종교, 미국의 민족주의죠. 미국 시민. 이게 완성된 거다. 역시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적 삶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민자의 나라.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민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죠. 우리 70년대, 80년대 대학 나온 사람들 미국에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세탁부로 일하고 청소부로 일하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 아이비리그에 대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민자들이 그죠? 이민자들이 자기 때가 아니면 그 자식 때라더라도 전문직으로 성공하고 자동차와 집을 소유해서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는 거죠. 이런 애국적 삶. 이게 바로 미국의 삶의 약속이고 미국식 인간형이고 바로 이게 헐리우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 미국적 생활 방식. 바로 이걸로서 미국의 민족주의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게 바로 주일마다 기독교에 나간다, 교회에 나간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그죠? 자동차와 집을 소유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됐다는 거고. 자, 여기 다음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우리 한 5분이나 10분만 토론한 다음에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자, 질문이나 의견인데 우리 윤종욱 동지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우리 오준희 동지가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트럼프가 하는 것들이 다 미국이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지금 오늘 배우고 보니까 미국이 옛날 건국 때부터 해왔던 게 있고, 지금 아까 말한 900년대 이후 미국의 민족 욕을 만든 게 민족주의. 설명하는 게 이게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하는 거는 지금 아까 배운 것과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얘는 기독교, 백인, 그 다음에 어디 병합하고 옛날에 미국이 병합하려고 했던 데를 또 병합하려고 그러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900년대 이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닌 것이다.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것이다. 종교적 삶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자본가 노동자 공존 있고 그다음에 다민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본 거예요. 맞아.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거는 우리 시대 때가 아니라 미국 건국 초기 있죠. 미국 건국 초기 기독교 백인 캐나다는 되고 푸에르토리코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백인 그리고 그린란드도 미국이 살려다 실패했어요. 파나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의 건국 시기 아직 자본주의 모순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미국의 건국 시기 이 기독교에 충실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자본주의의 이 모순이 많이 발견돼서 수정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수정자본주의 반대합니다. 트럼프는 삼인주의,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다 반대해요. 자유주의하고. 트럼프는 엄청난 저거죠. 교회도 열심히 가고 우익에 술도 안 먹는데요. 담배도 안 피고 평생 술도 안 먹었답니다. 여자는 많이 밝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는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시기의 미국상이 아니라 앞에 처음에 했던 거 미국의 건국 시기 기독교 백인 그죠?
앵글로 섹슨. 이거예요. 약간 인종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죠. 자, 얘기 잘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박건영 동지 간단하게 할 말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요즘 되게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주가 4,000포인트, 그 다음에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 자영업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많고, 그리고 공장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다 이전하고 있고, 이전한 공장들이 많고, 그리고 막 계속 그런 문제, 군사적으로 그런 문제, 주한미군이 아니면 그런 군사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라든가 아니면 막 무기고 이 문제 또 있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경제 문제에서 좀 어제 뉴스에서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 대금 250조가 회수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해외 공장에서 이제 수출을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국내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네. 7천억 불이 수출돼서 차상 최고면은 그 시절 800, 900조 가까이 하는데 한 3분의 1 가까운 돈이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은 매국노 지시거든요. 네. 나라 팔아먹어서 가는 것도 그런 건데, 이제 이해가 가는 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되게 어려워. 국내 경제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주가 지수가 높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게 주가 지수가 높아지는 게 저는 사실은 좀 뜬금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속 전쟁 시기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유승률 그런 동에서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공장에서 외국식 그런 기업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방식을 기업들이, 혹시나 제 추측인데, 미국이라던가 그런 해외에서 어떤 그런 미국식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굉장히 주가 미국이 지금 17,000 되게 가오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 지수가 오른 것이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래서 시간이 적으니까 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주제는 아니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간단히. 자, 주식시장. 오늘 4,000이 아니에요. 4,800이에요. 5,000 한다는데, 이재명이 5,000 하는데 5,000 벌써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러냐? 이거 이재명이 돈을 다 주식시장에 몰아주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는 돈이 못 가게 만들고 주식시장에 하는 거. 부동산을 막으니까 남는 돈이 어디로 다 주식으로 가겠죠? 주식시장에 몰아주는 정책. 그래서 한국 경제는 별로 안 좋아요. 한국 경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수출 잘 되고 나머지 수출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끝나면 수출이 큰일이고 내수는 장난도 아니고. 근데 실물 경제와 같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잘 되는 거는 이재명이 한 거야. 야, 내가 5,000포인트 만들게 한 거야.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도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그러니까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고, 해외에서도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주식시장에 투기 바람이 분 거예요, 주식시장. 그래서 주가가, 실물이 없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 문제. 환율은, 안 좋은 것만 다 겹쳐서. 첫 번째, 미국의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죠. 미국의 기업이 투자해야 돼. 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삼성이든 현대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버든 걸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꾸지 않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달러가 계속 필요한 거. 원화 대신 달러를 갖고 있는 거.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우리 한국도 매년 200억 달러를 갖다가 줘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국가도 달러를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서학개미예요. 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재명이 주식 계속 그랬죠. 그러면서 서학개미도 옛날에는 외국의 달러 이런 거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식 투자한다면은 무조건 쫙쫙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서학개미 주식 투자하려면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그 달러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해서. 자, 1,500달러 가죠. 1,500달러. 1,500억 달러.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 그래서 최근에 이 서학개미들이 하는 게 10%만 줄이더라도 그 환율이 이렇게 많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죠. 달러 없다는 얘기다. 달러 없이 환율.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도 필요하고 기업도 필요하고 개인 서학개미도
이렇게 나가면 국가 경제 부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한국은행이 개입했죠?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1,480원대에 올랐을 때 한국은행이 무서워가지고 1,421원으로까지 때렸죠? 지금 다시 1,480원, 1,475원으로 올라갔죠? 결국은 계속 돈을 퍼부숴야 돼. 결국은 잘못하면,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자, 윤정영 동지 늦게 들어왔지만 혹시 뭐 할 말이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10분 쉬었다가